요즘 주유소 가기 무서우신가요? 서울 휘발유값 다시 1,800원대 돌파했습니다. 올해 초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러다 1,900원도 가는 거 아냐?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고 환율도 올라서 기름 수입가가 비싸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까지 줄이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상승은 더 커졌죠. 실제로 정부는 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는 15%에서 10%로 축소했어요. 물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보다 2.4% 상승. 그중 석유류 가격은 4.8%나 올랐어요. 정부도 당황했는지 지난주 업계와 회의를 열고 가격 너무 올리지 마세요 하고 당부했대요. 하지만 업계 전망은 냉정합니다. 유가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 게다가 겨울엔 난방 수요도 늘잖아요. 연말 지갑 사정 더 빡빡해질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결혼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한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평당 1억 원 돌파한 초고가 아파트인데요. 여기 입주민들끼리만 만나는 결혼정보 회사가 생겼습니다. 이름도 딱 헬리오 결혼 정보. 6월에 정식 개업했고 3개월 만에 회원 200명 돌파. 그중 3분의 2가 헬리오 주민이에요. 비슷한 사례는 또 있죠. 반포의 원베일리에서는 입주민 중심의 원결회가 생기고 결국 정식 업체 원베일리 노빌리티로 확장. 가입비는 최대 1,100만 원. 심지어 타워팰리스도 입주민 미혼 남녀 매킹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고급 아파트 이꼴 고급 소개팅? 이제는 주거지도 출신 배경이자 스펙이 되는 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인 1인당 300만 원씩 뿌린다? 트럼프 선거 완패 후 민심 잡기 돌입, 전 국민에게 $2,000 배당금, 거기에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도입? 물가에 찌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바나나, 커피 등 200여 개 생필품은 관세 철회, 약값도 최대 80% 인하 추진 중. 근데 문제는 물가가 안 잡혀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3%? 집값, 식비, 임대료 다 폭등. 트럼프는 경제는 내 전문이라 말하지만 77%의 미국인이 경제 나빠질 것 같다고 응답. 맥도날드조차 저소득층 발길 뚝 300만 원 주고 대출 늘리고 약값 내리고 정말 물가 잡힐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년부터 수도권에 쓰레기 못 묻습니다. 진짜예요.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어요. 이제 쓰레기 그냥 묻는 거 안 됩니다. 한번 태우고 소각제만 묻어야 해요. 근데 문제는 서울, 경기 소각장이 하나도 없어요. 새로 짓는 중인데 완공은 2029년 이후. 그럼 당장 내년부터 쓰레기는 어디로? 민간 소각장에 맡겨야 하는데 처리 비용이 무려 1.5배. 지자체 예산 터집니다. 서울, 경기는 좀만 유예해줘. 인천은 우린 할 거야. 팽팽한 대립. 정부는 일단 강행. 예외 기준은 연내 발표 예정. 이거 진짜 내년 쓰레기 대란 오는 거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젠 세입자도 면접 봐야 한다고요? 서울 전세 매물이 줄면서 입주인들이 갑이 됐습니다. 최근 국회에 등장한 청원, 임차인도 검증하자. 일명 세입자 면접제입니다. 신용조회, 소득증명, 세금 완납, 전과 조회까지. 심지어 면접과 인턴 거치자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이유는 전세 사기 겪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악성 세입자 걸러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강남에선 소득 증빙 없인 집 못 본다는 말까지 나와요. 정부는 지금까지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에 집중했는데 이젠 임차인도 똑같이 공개하라는 역차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줄고 임대차 계약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상황. 이제 세입자도 이력서 써야 하는 시대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강남에선 세입자가 면접을 봐야 한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변호사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패스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2025년 현재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고 있어요. 예전엔 집주인이 세입자 돈으로 집 사는 구조였지만 이젠 매달 받는 고액 월세가 대세. 그래서 돈 잘 낼 사람, 문제 안 일으킬 사람을 고르려는 거죠. 최근 한 청원에선 세입자도 신용, 소득, 범죄 기록까지 제출하자 이런 주정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서류 심사 플러스 면접 플러스 인턴제까지요. 놀랍게도 이건 한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미국, 독일, 일본 등도 이미 세입자 신용 조회를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면접이라는 표현이 생겼다는 게 특이하죠. 그런데 세입자도 사람입니다. 직업, 가족 형태, 나이로 차별받을 순 없잖아요. 집주인의 재산권, 세입자의 인권, 이 균형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이라면 면접 보겠습니까? 아니면 보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젠 평당 2천도 싸게 느껴진다?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 드디어 평당 2천만 원 시대에 열렸습니다. 서울은 이미 평당 4,703만 원,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하나에 분양가만 27억?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천만 6천 원, 처음으로 2천만 원 선을 넘었어요. 서울은요, 한 평당 4,703만 원. 게다가 분양 물량은 줄었는데 고 분양가 단지가 연달아 나오면서 평균가를 확 끌어올렸죠. 대표 사례,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분양가 26억, 27억, 힐스테이트 이수역 분양가 22억대까지. 지방은요? 지역별로 차이 크지만 광역시와 세종은 1년 사이 11% 넘게 상승, 기타 지방은 되려 하락한 곳도 있어요. 이 분양가 납득 가능하세요? 청약을 포기하셨나요? 기다리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은 식고 인천은 뜬다. 10월 15일 대책 이후 변화된 부동산 흐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 특히 인천과 김포 부동산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약 15.2% 증가, 반면 서울은 76% 가까이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선 신고가 경신거래도 이어졌는데요. 주안동, 가정동, 부평구 일대 아파트들이 한 달 사이에 1억 원 이상 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청약시장도 달라졌습니다.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마크는 1순위 평균 경쟁률 17.4대1, 이전 5곳 평균 0.6대1 대비 큰 변화입니다. 왜일까요?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이 강한 대출과 청약 규제로 묶이자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인천, 김포 등지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비규제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입지, 브랜드, 상품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만점도 떨어진다? 30억 시세 차익 트리니원 청약이 현실. 서울 서초구 레미안 트리니원 분양가 최대 27억 원, 예상 시세 차익은 무려 30억 원 이상으로 주목받은 단지인데요. 문제는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이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D 최저 당첨 가점은 70점, 4인 가족이 청약 가점 최고점은 69점인데요. 4인 가족은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탈락입니다. 심지어 전용 84제곱미터 A의 최고 당첨 가점은 82점, 거의 청약 만점 통장 수준의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최대 27억 원, 그런데도 청약 1순위에만 무려 5만 4천 명 이상이 몰렸죠. 경쟁률은 최대 143대1. 정부의 10월 15일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여유 있는 현금 부자만 접근 가능한 청약이 됐고, 실수요자는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청약도 자산 격차에 따라 강점 가능성이 갈리는 시대.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현금 보유력이라는 게 이번 청약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나, 주식 계좌에 0이 하나 더 붙었어요. 실합니다. 천일고속 주가가 9거래일 연속 상한가, 주가가 무려 954% 폭등, 거의 10배가 뛴 상황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서울시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를 최고 60층 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하기로 하면서 여기 지분 16.67%를 가진 천일고속이 수혜주로 주목받은 거예요. 최대 주주는 신세계 센트럴시티지만 천일고속은 2대 주주로 강남 재개발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여기에 유통 가능한 주식이 전체 14%밖에 안 되다 보니 수급이 몰리자 주가가 폭발한 거죠. 다만 실적은 부진하고 변동성도 극심해서 지금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도 꼭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환율이 수출 기업엔 무조건 이득이라고요? 이젠 옛말입니다. 지금 대기업들 고환율 때문에 빚잔치할 판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공장 지를 때 32억 달러 투자했죠. 그때 환율로 계산하면 4조 원 정도. 근데 요즘 환율 뛰면서 투자비가 5조 원 육박,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달러로 빌리고 달러로 쓰는데 환율 오르면 빚만 불어나는 거죠. 배터리 3사, 미국에만 올해 12조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환율이 10%만 올라가도 원화로는 1조 원 이상 추가 지출이에요. 게다가 미국 인건비는 연봉 3억 원 넘는 경우도. 이러다 미국 공장 수익성 바닥나요. 고환율, 이젠 이득보다 손해가 커지는 시대. 기업 입장에선 달러빚 부담에 해외 투자 위축까지. 소비자 입장에서도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고환율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값
이대로 가면 진짜 또다시 전성기? KB 부동산 발표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무려 1.72% 상승. 이건 5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특히 동작구는 3.94%,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송파구까지 줄줄이 급등. 이른바 한강벨트가 상승세를 주도했죠. 대출 규제에 거래는 줄었지만 시장에선 이젠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수 매물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어요. 경기, 인천도 올랐고 심지어 전셋값도 서울은 28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강동구, 송파구는 전셋값도 1% 이상 폭등했죠. 이 정도면 집값 진짜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호재일까요? 아니면 버블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6.27 대출 교제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파와 사택 거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현지 임대차 계약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이 영원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영원이면 실거주 목적의 전세금 반환 대출도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고 당국은 은행 자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 생활 중 한 명만 전세 대출 명의자라면 다른 배우자가 입주할 때 보증금이 없다고 간주되어 대출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지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서 같은 상황인데도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시간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랏빛 줄이세요. 2025년 한국 예산은 무려 728조 원. IMF는 확장 재정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권고했죠. 내년 경제 성장률은 1.8% 예상. 회복세긴 하지만 재정 계속 풀면 부작용 날 수 있다는 겁니다. IMF는 또 한국 정부의 재정 기준점, 나랏빛 관리 기준을 만들라고 했어요. 지금은 사실상 재정 준칙이 없는 상태. 정부도 여당도 별말 안 하고 있죠. 결국 이렇게 가면 2029년엔 국가 부채 비율이 58%까지 올라갑니다. 2025년보다 10%포인트 증가해요. 세금 늘리고 지출 줄이고 기준 만들고 IMF는 지금이 그럴 타이밍이라 말합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조언일까요? 아니면 성장 발목을 잡는 경고일까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 돌파. 정부가 급하게 꺼낸 카드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702조 원을 해외에 투자 중인데요. 정부는 이 해외 투자가 달러 수요를 더 키워서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복지부 하는 국민연금 사자협의체가 등장했습니다. 외환시장과 수익성 둘 다 잡자는 거죠. 주목할 건 환해지 재개 가능성입니다. 환해지란 쉽게 말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험 같은 거예요. 예전엔 하다가 올해 초에 중단했었죠. 만약 국민연금이 다시 환해지를 시작하면 달러매대 물량이 쏟아지면서 워낙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환율도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단 전략적 환해지는 최대 10%만 가능하고 승인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크게 흔들릴 때만 꺼낼 수 있는 카드예요. 수익성 우선 vs 시장 안정. 국민연금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전세 벌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있고 내년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 지역에서 먼저 전세 품귀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왜 갑자기 전세가 줄었을까요? 갭 투자 규제 강화 때문입니다. 6.27 대책, 11.5 대책으로 전입의무가 생기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막히니까 전세 공급이 급감한 거예요.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현재 105.0, 100이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강북 동북권은 이보다 더 높은 106.4, 강남보다도 더 심각해요. 게다가 전세대출 한국까지 줄어들면서 자금 여유가 없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강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는 몰리고 매물은 줄어들고 전세값은 오르고 집주인 우위 시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 아직 계약 안 하셨다면 서두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